내 친구가 시를 썼다 그래서 나도 친구가 나오는 시를 쓴다. 친구가 어딨는지 몰라서 여기에 있으라고 시를 막 쓴다. 시는 슬프다. 시 쓰는 게 좋다. 김승일 시 여기서 만나 중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라님들. 문학의 소리를 듣고 전하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저는 오다영입니다. 816회는 지금 만나요로 진행됩니다. 지금 만나요는 새 책을 낸 작가를 만나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시집 나 우는 연기 잘하지를 출간하신 김승일 시인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승일 시인입니다. 네, 저희 소라님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승일 시인입니다. 네, 2번이나 강조해 주셨는데요. 자, 양력을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시인님께서는 2009년 현대문학 신인 추천 시부문에 당선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시집 에듀케이션, 여기까지 인용하세요, 항상 조금 추운 극장 등과 산문집 지옥보다 더 아래 등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청소년 시집을 처음으로 내셔서 문장의 소리에 나와주셨어요. 근데 문장의 소리에 처음이시죠? 네,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특별히 문장의 소리를 기피하셨던 이유가 있는지를 여쭤봤었는데 그런 이유는 없으셨던 거죠? 네, 안 불러줘서. 세상에. 저희 소라님들은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네, 나올 법도 하신데. 매번 계속 연속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아쉽네요. 오늘 그동안에 2009년부터면 지금 16년 만에 첫 출연을 해주신 거니까 16년치를 보여주고 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짧은 근황부터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늘 똑같아서 시 쓰고 밥 먹고 필라테스 하고 시창작 수업하고 이렇게. 네, 필라테스가 아주 돋보이네요. 네. 몇 년차 하신가요? 4, 5년 했는데 처음하고 똑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필라테스가 사실 남성한테 조금 더 신체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남성한테 더 고통스럽겠죠? 그런 말이었습니다. 네. 근데 앉는다는 게 저도 맞는 게 네. 처음 필라를 하다가 저도 지금은 멈췄는데 너무 큰 칭찬을 받았어요. 정말 필라를 위해 태어난 것 같다. 재능이 있다 했는데 거기에서 늘지 않더라고요. 희망을 주시는 멘트에서 멈추더라고요. 네. 네. 부럽습니다. 네. 그래도 전 처음부터 필라를 위해서 태어났다는 말 같은 건 들어본 적 없어요. 정말요? 살기 위해 하는 거죠. 이번 시집 시에서 나왔었나 봐요. 뭐든 처음은 잘한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처음은 누구보다 잘한다. 근데 필라는 아니었던 건가요? 필라테스는 이제 아니었습니다. 네. 네. 김승일 씨님은 필라는 아니었던. 저희가 오늘 모신 건 청소년 시집 나 우는 연기 잘하지. 이 시집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모셨는데요. 언제 처음 청소년 시를 접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직접 쓰게 되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청소년 시는 접하지 않았고 그 전에 그냥 동시도 좋아하고 그림책도 좋아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냥 청소년 시집을 한번 내보면 어떠냐고 제안이 먼저 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기 때문에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쓰게 됐습니다. 사실 큰 고민은 없었어요. 사실 조금 같으면서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소설을 써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좀 막막할 것 같은데 뭔가 두려움은 없으셨나요? 오히려 시를 쓸 때 형식을 많이 고민하고 내가 이걸 왜 써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그런 고민들이 더 많아서 청소년 시를 쓴다고 생각했을 때는 청소년의 입으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되겠다라는 간단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선뜻 수락했던 것 같아요. 사실 김승일 시인님의 이전 시들을 생각을 해보면 소년을 떠올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소년의 목소리로 청소년 시집을 하면 어울릴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잘 어울릴 줄 몰랐어요. 시인님도 모르셨을 것 같아요. 그것도 아마 첫 시집에서는 좀 성년이 아닌 화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그렇진 않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첫 시집을 비성년 화자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줘서 그래? 그럼 다음부터는 비성년 화자를 안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청소년 시집을 쓰면 비성년 화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돌아가 볼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청소년다운 발걸음을 하고 계시네요. 네. 네, 이쪽이라고 하면 저쪽. 네. 네, 그러면 시집에 수록된 산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청소년 시가 무엇인지 아직도 잘 모른다. 그래도 소라님들을 위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청소년 시 과연 무엇일까요? 청소년 시는 사실은 청소년 읽으라고 쓴 시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청소년이 아닌 사람도 읽을 수 있는 보너스로 그런 좋은 시라고 생각하고 글쎄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청소년이 화자인 시를 써야겠다고 생각하고 저는 썼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건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그 청소년 소설을 쓰는 출판사에 여쭤봤어요. 근데 정말 청소년 소설이 뭔지 모르겠는데 어떤 게 청소년 소설인가요? 했더니 화자가 청소년이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정의를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정말이고 청소년들이 읽는 것 같지만 누구나 어떤 어른도 청소년기를 지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읽을 수 있는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쉬웠지만 백지를 마주하면 쓸 수 없었다. 네. 근데 아마도 청소년이 화자로 등장하는데 저는 이제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는.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될까 고민했는데 아마도 이런 방식으로 다 됐던 것 같아요. 아직 안 잊어버렸어. 그때 당황했던 거, 그때 속상했던 거, 그때 알 수 없었던 기분들 그거 다 하나도 안 잊어버렸어. 이렇게 선언하기만 하면 다 써지더라고요. 어렵지 않았어요. 기억력이 정말 좋으신 게 아닐까 생각하면 읽었어요. 기억력이 좋다기보다는 네. 정말로 안 잊혀진 게 많은 거라고 생각해요. 포착을 잘하는 걸 넘어서 이것들이 하나하나 다 남아있다니. 그러니까 저도 아는 정서인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시인님은 잘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이 부분에서 감탄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드려도 괜찮을까 싶은데 시들이 좀 정말 웃겼어요. 재미있게 읽었고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오늘이 초면이잖아요. 네. 근데 이 시화자에게 너무 제가 애정을 주어서 이렇게 애정을 가진 글을 쓴 작가를 만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뭔가, 네. 네. 제가 저희 입장이 좀 그렇잖아요. 이 시랑 너무 친해졌는데. 네. 하지만 김승일 씨님도 한 매력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오늘 시집가 승일 씨님을 함께 만나볼 텐데요. 그래서 이 웃음과 눈물이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런 감정의 진폭이야말로 청소년기를 설명할 수 있는 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시인님께서 이번에 이 시집을 엮으시면서 특별히 신경 쓰신 부분에 관해 들어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신경 쓴 건 사실은 없고요. 왜냐면 그냥 다른 현대시를 쓸 때에도 똑같이 신경 쓰는 부분인데 솔직하게 얘기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좀 허위의식이나 가식 같은 거 없이 그때 정말로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런 생각들을 했고 또 하나만 추가하자면은 쓰면서 알게 됐는데 제가 아직도 그때랑 다른 게 거의 없더라고요. 많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내가 아직 청소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긴 했어요. 마음만은. 네. 필라테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네. 필라테스를 왜 처음 했는데도 못했냐면은 어렸을 때 운동들은 다 처음에 하면 잘했죠. 근데 필라테스는 나이가 들어서 안 나와요. 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안 되는데 시는 그렇지 않잖아요. 쓸 수 있는 거니까 시는 그렇군요. 그때처럼 그냥 그때 무슨 생각했는지를 쓰기만 해도 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요. 정말 솔직해서 감탄하는 지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이 어떤지 알아야 말도 할 수 있는 건데 나 자신의 그 지금의 감정이나 생각도 굉장히 잘 알고 그거를 바로 발화해서 철렁철렁 하면서 읽었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솔직하신 편이셨나요? 당돌하게 이땐 이렇다 이렇게 말하시는 편이셨는지. 네, 너무 솔직해서 탈이었죠. 저랑 정반대의 청소년기의 모습이 아니셨을까 추측하며 읽었어요. 전 솔직한 친구들 보면 부러웠거든요. 어떻게 저걸 말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전형의 친구라 어릴 때 저를 만났으면 저의 관찰 대상이셨을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술술 쓰셨다고 해서 오늘 여기 오셔서 어렵다고 한 건 필라테스밖에 네네. 없다고. 근데 못하는데 4, 5년은 하고 계신, 꾸준히 하고 계신. 네, 맞아요. 네,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담백한 언어로 청소년기의 내밀한 정서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점이 놀라웠는데요. 이 감각을 그 기억력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가지고 있는 게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김승일 시인님은 그러면 어떤 청소년기를 보내셨는지 그때의 모습이 좀 궁금합니다. 자의식 과잉이 심하고 지금도 심해요. 근데 지금은 내가 하는 게 자의식 과잉이라는 걸 조금 더 아는 거죠. 내가 내 생각에 갇혀있구나라고 한번 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렸을 때는 조금 그게 덜했던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예술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중학교 졸업한 다음에. 근데 예술고등학교를 나와서 야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자가 없으니까 학교 끝나면 바로 홍대로 왔어요. 그래서 라이브 클럽에서 공연도 많이 보고 아니면 시네마테크 같은 데 가서 영화도 많이 보고 그때 읽고 봤던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 그렇게 많이 봤던 게 아마도 모르겠어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어렸을 때보다 더 많은 걸 보지는 않는데 그때는 알고 싶고 모르겠고 모르겠으니까 더 알고 싶고 계속 그렇게 뭘 자꾸만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따라하고 싶어 했고 그리고 막 작가들의 인터뷰 같은 것도 너무 좋아했거든요. 실제로 북토크라든지 이런 데 가는 것도 어렸을 때 너무 좋아했고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저렇게 좋은 글을 쓸 수 있고 영화를 찍을 수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흉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흉내를 막 많이 냈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 굉장히 다양한 친구들과 예고에 다니는 학생이 아닌 보통 학교를 다니는 이야기, 친구들과의 일화들만 가득해서 이렇게 라이브 카페를 가고 북토크를 가본 경험이 이 시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쓸 때는 조금 더 보편의 이야기로 좀 정제를 하시려고 노력하셨을까요? 근데 사실 라이브 클럽 갔거나 영화를 보러 갔거나 하는 거는 20대에도 많이 하는 거잖아요. 저는 약간 시기가 일렀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20대까지도 법적으로는 청소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약간 일렀을 뿐이지 크게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어떤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었다거나 이렇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저만의 기억들은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화생활을 한 얘기를 많이 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예 없지는 않고 뭐 친구랑 나만 같은 노래를 듣고 같은 책을 보고 뭐 이런 얘기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은 친구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정말 많으셨던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양한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잘할 때 어떤 한 무리의 친구들하고만 계속 쭉 초중고를 같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한 친구랑만 더 가까운 유대가 있고 다른 친구들은 조금 먼 친구 이럴 텐데 거의 이 시집을 읽고 나서는 김승일 시인님은 전교에서 친구가 한 150명 이상은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가 좀 많으셨나요?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좀 유난스러운 사람이어서 저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모르는 사람은 많았죠. 단지 친구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고등학교를 문예창작학과를 나왔는데 이제 예술고등학교 그게 3년 동안 같은 반이에요. 친구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무리를 짓게 되잖아요. 친구들이 이제 막 조를 나누는 듯이 뭐 2명, 3명, 5명 막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친하거나 아니면 뒤에서 서로를 욕하기도 하고 가끔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3년 동안 같은 반이다 보니까 4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흩어졌다가 뭉쳤다가 밥 먹겠다가 뭉쳤다가 하다가 마지막에는 대화합을 이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를 생각하면은 남보다 좀 많게 느껴지는 거죠. 끈끈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네. 1대1의 그 관계에서도 역사가 좀 다들 있으니까 변화가 있으니까. 네, 맞아요. 재밌네요. 그래도 결말이 그 반의 대화합이었다는 게 그래도 굉장히 좋은 기수셨나 봐요. 미워해도 돌이 없어요. 3년 되면 이제 모든 걸 다 보니까. 가족이네요. 가족. 네, 미워해도 떠날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그 시절에 여러 가지를 읽고 보고를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텍스트를 읽으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당연히 시인이 되고 싶었고 시를 너무 좋아했으니까 시집을 많이 읽었고요. 영화도 많이 봤고. 근데 시집은 지금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고 제일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김행숙 시집을 많이 읽었어요. 김행숙 시인의 시집을.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때는 그래도 예고니까 같이 좋아하는 게 겹치는 친구들이 몰려 있었던 거니까 서로의 취향을 이야기하며 취향이 맞는 친구들과 친했나요? 안 맞는 친구들과 친했나요? 취향이 겹치는 친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고라고 하더라도 다들 뭐 예술 작품에 다 관심이 있는 건 아니고 어쩌다 보니 오게 된 친구들도 있고 게다가 또 인디밴드는 아직도 약간 힙스터 문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유별난 걸 좋아해 약간 이런 소리를 듣기에 좋은데 그중에서도 더 유별난 거를 더 다른 거를 계속 찾아다녔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거를 좋아해주는 친구가 반에 한두 명밖에 없었어요. 지금 점점 청소년기를 들을수록 흥미롭습니다. 어떤 청소년기를 지나오신 네. 건지. 사실 여기에 되게 많은 캐릭터들이 있는데 여기에 싫지 못한 내 진짜 친구의 에피소드 같은 것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이런 친구도 있었다. 내가 이런 친구에게 이런 재밌는 에피소드를 알고 있다. 아니면 나에게 이런 감동을 준 친구가 있다. 있을까요? 저랑 지금도 제일 친한 친구가 최연석이라는 친구인데 네. 최연석이라는 친구 얘기가 이 시집에 많이 나와요. 네. 그 이름을 최연석이라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자주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랑 DVD방 가서 좀비 영화를 맨날 봤어요. 되게 좋았고 좀비 흉내를 내면서 거리를 활보하기도 하고 영화제에 가서 좀비 영화를 보기도 하고 좀비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때는 아직 사람들이 좀비를 좀 한국에서 덜 좋아할 때였거든요. 그 드라마 같은 것도 많이 안 나오고 네네. 그래서 조지 로메로라는 감독의 좀비 영화서부터 정말 말도 안 되는 퀄리티의 B급 좀비 영화까지 네. 맨날 같이 보고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대화합을 이뤘다고 하는데 원래는 친구들이 관심사가 겹치지가 않잖아요. 아무리 40명이 3년 동안 있어도. 근데 그 친구가 보드게임을 다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반 친구들이 다 같이 보드게임을 했어요. 그 보드게임 방도 같이 학교 끝나고 가기도 하고. 최연석 친구가 그랬나요? 네네, 네, 맞아요. 최연석 친구가 지금 실명이 바로 나왔는데 네. 대단한 친구였네요. 네네. 그리고 아직도 제 시에 최연석이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해요. 네. 저는 시에서 이름을 넣을 때 실제 제 친구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이름만 넣거든요. 오, 그렇다면 이번 청소년 시집에도 꽤 많은 이름이 실렸는데 다 실명일까요? 거의 다 진짜로 친한 사람들, 진짜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이름을 넣는 거고 실제 이름하고 매치가 안 되더라도 좋아하는 사람들 진짜 친구 이름만 넣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저는 이렇게 많은 이름들이 또 귀엽고 그 청소년기에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존재한다면 이 시를 읽고 재밌어했을 것 같아요. 좋아했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마 좀 지긋지긋할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 이름을 똑같은 이름을 계속 돌렸으니까.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쓰는 모든 시에 계속 중복돼서 이름이 쓰이거든요. 근데 언제는 나쁜 사람이고 언제는 착한 사람이고 언제는 범죄를 저지르고 언제는 뭐 연애를 망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한국 사람 이름이 문학 작품에 들어갔을 때 멋이 없어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소설 같은 거 보면은 이니셜로 쓰거나 아니면은 특이한 이름을 만들잖아요. 배수아 소설가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름이 좀 낯선 이름들이 되게 많단 네네.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둘 다 하기가 좀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었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름을 넣으면 사람들은 그 이름이 멋있지 않아 보여도 내가 볼 때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름이니까 내 작품을 볼 때 멋있게 느껴질 거야 라고 생각해가지고 친구 이름을 넣기 시작해서 패턴을 좀 만들었죠. 최원석은 무인도의 왕, 원상이는 인지증에 걸려서 이제 곧 죽는 사람이거나 죽은 사람, 원재현은 악당, 한유주는 나 어렸을 때 제일 친한 친구의 친구, 약간 이런 식으로 잡아놓고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네. 이 시집 나 우는 연기 잘하지에서는 한유리라는 친구는 진짜 고등학교 때 친구고요. 그때 그 한유리라는 친구가 진짜 야 너 반장 선거 한번 나가봐. 실제로 이게 그거는 진짜 경험이거든요. 있었던 너무 일이거든요. 웃기는 친구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 친구 말고는 이름을 다
매치한 지금 건 아니에요. 듣고 계신 네. 소라님들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 위해 설명을 해보면 네. 시의 내용이 이제 너 반장 선거 나가봐 라고 말한 한율이라는 네.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내가 나가서 나도 나를 뽑았어요. 근데 내 이름은 한 명밖에 나를 뽑아주지 않은 건데 이 한율이 뭐지? 라고 하는 시잖아요. 맞아요. 무섭다. 한율이 뭐지? 무섭다. 친해지지 말아야지. 네. 아, 근데 너무 웃기고 이런 정서에 선생님에 대한 시도 하나 있었잖아요. 네. 배신. 네. 그죠? 그 선생님은 뭔지. 그 선생님은 선생님하고 버스를 같이 타서 오늘 일찍 나왔네 이랬는데 제가 깜빡 잠들었는데 깨보니까 버스 그 종착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학교를 있어요? 놓치고 선생님이 안 깨워준 거예요. 아니, 저희가 좀 흥분했는데 네. 그런 시가 지금 실화들이라는 거죠. 네. 이거는 시에서 뭐 기억을 잘하고 포착을 잘한 게 아니라 이런 인생을 살아오신 게 좀 더 놀라운 것 같은데요. 아 근데 그게 제가 원한다고 됐겠어요. 그런 당황스러운 순간이 네. 사실 엄청 많잖아요. 우리한테. 네. 여행을 가면 그런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뭐 비행기를 놓친다든지 네. 이렇게 막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막 생성되잖아요. 근데 청소년 시절에는 진짜 여행 중인 것 매일매일이 같아요. 네, 맞아요. 여행이었던. 시인님 아까 그 나는 모든 전교생을 몰라도 다들 나는 알았다라고 하는데 객관적으로 좀 인기가 많은 편이셨나요? 아, 인기가 많았다기보다는 이상하네. 이상하네. 네, 좀 이상하네. 네. 근데 뭐 이상하긴 한데 싫지는 않은 애. 왜냐면 좀 귀여웠어가지고 네. 귀엽고 피부 좋고 그 이상하네. 잘생겼다는 건 아니에요. 남자다운 매력이 있거나 뭐 네. 이성 간에 뭐 아니면 성적인 매력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좀 이상하네. 근데 좀 귀여우네. 약간 이런 거였죠. 아니, 귀여웠던 것 같은 게 그 첫사랑이라는 시였을 네. 거예요. 이제 초등학교 때 좋아했던 여자, 중학교 때 좋아했던 여자, 고등학교 때 여자들 말하는데 별건 없어요. 사실 다 네. 아무것도 일어나진 않았는데 네, 맞아요. 누굴 첫사랑할지 고르다가 이제 다시 결론을 내잖아요. 네. 다 실화일까요? 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그냥 뭐 말하자면 전 뭐 중고등학교 때 누구를 사귀어 본 적은 없어요. 네. 네. 그걸까지 말 안 하셔도 네. 됐었나? 네. 좋네요. 좋습니다. 네. 아, 이게 저희 작가님이 서로 이제 친구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 영디님도 인기가 많다고 네. 친구 얘기를 하라고 해서 저도 하나 떠오르는 친구가 있어서 에피소드를 가져와 봤는데 이 시집에도 사주 카페에 갔던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근데 제 고등학교 친구가 그 인생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고등학생인데 인생이 너무 기구하고 힘들어서 자기는 운명을 알아야겠다고. 근데 너가 그걸 같이 보러 가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사주집에 들어가 본 거예요. 저는 안 보고 친구가 보는 걸 지켜봐 줬는데 정말 많은 얘기를 해줬는데 그게 나중에 걔 인생이랑 다 맞았거든요. 근데 뭐 자세한 내용은 사적 얘기니까 말할 수 없지만 좋은 것만 하나 얘기를 하자면 얘가 막 손을 대는 것마다 돈을 벌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둘 다 진짜 이거 잘못 왔다. 돈 5만 원 날렸다. 이렇게 생각한 게 저는 공부도 못하고요. 직업도 잘 그렇게 뭐 안 가질 거고 막 이렇게 막 말을 했는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손을 대면 돈을 네. 버는 그런데 그 애가 나중에 주변 사람 일하는 것마다 약간 관여를 하면 그렇게 돈을 벌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면 아직도 너가 예전에 그런 운명을 들었었지. 내가 같이 들었지 하면서 그의 인생에 제가 조금 권위자가 된 거예요. 그때 운명을 같이 들은 공동체라서. 그런 얘기가 좀 떠올랐어요. 그런 친구들이 하나하나 저도 이 시집을 읽으면서 좀 떠오르더라고요. 지금은 멀어진 친구도 있고 여전히 같이 가까이 지는 친구도 있고 이런 생각을 저의 기억과 많이 섞어서 떠올리게 하는 청소년 시집이었는데 궁금했습니다. 김승일 시인님도 멀어진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기억에 대해서는 좀 아쉽거나 그 친구에 대한 일화들은 조금 빗바래거나 이렇게 바뀐 기억은 없을까요? 아, 근데 랩 한번 해도 되나요? 저요? 아니요. 제가요. 제가 너무 놀랐는데 그럼 랩을 한번 해주세요. 내 손은 마이더스의 손. 계속 돈을 만들어내. 왜냐면 이게 중학교 때 들었던 노래인데 생각나가지고. 저 지금 바깥에서 지나 웃고 있거든요. 네. 저희 그 아마 문장의 소리 네. 나오셔서 처음 랩하신 분이 아닐까. 네. 감사드리고요. 네. 제 질문이 뭐였죠? 제 질문은 친구 자랑 네. 한번 해보라고. 네. 아니면 멀어진 친구에 대해서 네네. 어떻게 생각하냐. 멀어진 친구가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전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두루두루 모든 사람한테 잘하는 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막
그 예를 들면 대학 때 교수님이 저한테 너무 잘해줬는데 추석 인사도 못 보내요. 그 약간 그런 거 아시죠? 군살맞게 못 보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 약간 서운해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너는 막 지금 친한 사람한테만 잘해주고 나는 잊은 것처럼 군다. 너한테 내가 최고가 아니다. 막 약간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 남은 친구들은 그런 저까지 포용해주는 친구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서운해 하다가도 다시 만나고 이렇게 해서 친한 친구들인데 그 한 번은 꿈을 꿨는데 다시 안 만나게 된 친구들이 다 같이 대강당에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그 대강당에서 무슨 영화를 봤는지 공연을 봤는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비가 오는데 우산을 들고 그 공연장 앞에 서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지? 이러다가 깼던 것 같아요. 네, 그걸로 시도 한번 썼었는데 네. 네, 그냥 멀어진 친구를 생각하면 그런 기분이에요. 항상 미안하진 않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무슨 모든 사람한테 다 그렇죠. 잘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 모든 친구들이 미안하진 않지만 가끔 계속 떠오르는 기억으로 너무 떠올라요. 네. 네. 그 영원히 떠오를 것 같아요. 네. 나중에 할머니 돼서도 떠오르는 거 아닐까 맞아요, 싶어요. 맞아요. 정말. 그런데 그들을 다 한 강당에 모아놨다니 꽤나 손에 땀을 쥐는 네. 순간에 꾸미셨네요. 시집 제목이 우아인의 눈물이에요. 우씨예요. 너무 반가웠어요. 네, 맞아요. 우씨가 정말 없거든요. 맞아요. 저는 전교생에서 우씨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네. 초중고까지. 근데 네, 그런 자랑이었고요. 여기에서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 우는 연기 잘하지 라는 말을 해서 이게 제목으로 채택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선택하신 이유를 들어보고 싶어요. 그 말이 너무 이상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는 연기를 해놓고 나 우는 연기 잘하지 이렇게 그냥 사실은 뭘 잘한 다음에 나 이거 잘하지 이렇게 말하는 것부터가 원래 좀 이상해요. 그렇게 약간 귀여운 잘난 척이잖아요. 자기가 막 은근히 잘난 척을 하면 좀 시기와 시샘과 쟤 왜 저래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 이거 잘하지 이렇게 자기가 직접 말하면 너무 뭔가 좀 귀엽잖아요. 네. 근데 이 친구는 그 나를 놀리려고 우는 연기를 한 건데 그걸 또 잘하지? 라고 잘난 척까지 하니까 그게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기도 했고 네. 그다음에 이건 사실 지을 때는 이 얘기가 너무 재밌어서 그냥 나 우는 연기 잘하지라는 질문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지었는데 나중에 지어놓고 생각했을 때는 청소 연기가 약간 우는 연기하는 시절 같기도 한 거예요. 그게 뭐 가식적인 게 전혀 아니라 지나고 보면 다 뭔가 그냥 꿈 같은 연기 같은 한번 해봤던 거인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나 우는 연기 잘하지? 너무 잘 맞는 제목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 표제 시 자체도 사실 이 맥락은 화자도 한 몫을 해요. 서로가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네, 친구만 맞아요. 이상한 게 아니라. 네, 맞아요. 서로 친구답게 서로 끼리끼리 잘 하다가 그렇게 나온 문장인데 사실 이 시집 전체가 막 나오고 있는 표면적인 말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꾸며낸 말일 때도 있고 그냥 튀어나온 거짓말일 때도 있는데 이상한 진실을 확 포착할 때가 있어요. 할머니에 대해서 불쌍하다는 얘기를 할 때 너네 할머니 뭐 그 일을 해서 뭐 손이 떴는데 너는 주말 농장 가신 할머니니까 불쌍한 할머니 아니잖아 라고 했는데 그래도 할머니 불쌍해. 우리 할머니도 불쌍해. 할머니는 불쌍하다는 게 어떤 진실 같은 설명할 수 없는데 튀어오르는 여러 그 시기의 감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목을 잘 지었다라고 했으나 좋아해서 이게 너무 웃기고 이상하고 좋아서 먼저 포착이 된 거군요. 네, 우아인. 친구 실명일까요? 아니. 우씨는 맞아요. 네. 그래요? 조금 변형을 한 거군요. 겁니다. 네. 그러면 시 친구의 집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친구의 집 강아지가 친구보다 나를 더 좋아하게 할 수는 없는 걸까? 그러면서 시자 화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처음으로 강아지가 내 무릎 위에 잠깐 앉았어. 친구는 하나도 질투하지 않는다. 나는 모든 게 다 부러운데. 이렇게 시를 읽고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시절 승일 시인님께서 정말 부러워했던 대상 있었을지 궁금한데요. 사실 저는 외로움도 잘 안 타고요. 질투심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부러워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시절에 이제 친구 집에서
강아지가 그렇게 부러웠던 것 같아. 강아지랑 같이 사는 게 너무 부럽고 그랬더니 그 강아지랑 사는 친구의 모든 게 갑자기 부러웠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 썼는데 그래도 아예 없진 않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어떤 작가나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 흉내내고 싶고 따라하고 싶고 부럽고 그랬는데 제가 청소년 시절하고 지금하고 크게 다른 건 없는데 점점 누구를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힘이 사라져가는 걸 느껴요. 그게 좀 속상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질투를 할 수 있었을 때 나한테 사랑의 힘이 좀 더 많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점점 이제 누구를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담백하게 써내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좋으면서도 슬픈? 네. 네. 무슨 말인지 정말 공감이 되는데요. 이게 뭔가 아는 게 많아져서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되게 정제된 말을 네, 정제된 맞아요. 순간에 탁 네. 하는 그런 식으로만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이미 어떤 질투나 사랑을 해야 질투를 하는 것인데 네. 그게 좀 흐려졌다는 말에 좀 저도 안타까움이 네. 듭니다. 이게 늙은 건가? 막 이런 네, 생각. 그러니까요. 네. 몸도 예전 같지 않고요. 네. 그러면 이상한 애들이라는 시도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애니메이션 동아리와 관련된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여기에서 이제 갑자기 회장이 돼요. 그 상년이 높아서 처음 들어간 동아리에서 회장이 되는데 네. 이것도 실화일까요? 아, 네, 맞아요. 정말 네, 그 회장이 된 이제 승일 선배가 아이들의 모습을 보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쟤네는 사는 게 좋나 보다. 그건 진짜 좋은 일인 것 같다. 네, 여기서도 철렁하며 인상 깊었습니다. 혹시 이건 진짜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해왔던 애니메이션 추천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당시에는 카우보이 비밥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회장이 됐던 이유는 후르츠 바스켓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만화책이 원작인 네. 그거를 틀어주겠다. 교실에서 그 CA 활동 때, 부 네. 활동 때 틀어주겠다라고 하니까 저를 뽑아줬거든요. 아, 그래도 이유가 네. 있었네요. 3학년이라 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애니메이션 너무 좋아하고 저는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애니메이션 만화가가.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요새 나오고 있는 조금 최신 만화 중에 추천할 만한 게 있을까요? 요새는 아니고 보잭 홀스맨 좋아했고요. 네. 그 보잭 홀스맨이란 넷플릭스에 있는 네. 애니메이션을 되게 좋아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체인소맨 좋아했던 것 같아요. 드디어 제가 아는 네. 게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생각보다 마이너해서 지금 제가 네. 아는 게 나는데 체인소맨의 작가의 단편들도 굉장히 많이 다 읽었었거든요. 네, 드디어 제가 만약에 만화를 그렸다면은 비슷하게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주인공 이름 뭐죠? 주인공이랑 닮으셨는데. 아니 덴지요? 네네, 덴지랑. 네. 덴지가 그러니까 시인님이란 말씀이 아니라 덴지가 진짜 특이한 캐릭터잖아요. 아 맞아요. 뭔가 이렇게 설명이 그런데 막 뇌도 좀 빠져 있는 것 같고 심장도 좀 빠져 있는 것 네네네. 같고 뭔가 외부에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설명할 수는 없겠는데 저는 이제 덴지를 알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라고밖에 할 수 없는. 네 맞습니다. 네. 제대로 본 거 맞죠? 네. 선생님에 관한 시들도 종종 보였습니다. 두 번째 아빠나 배신. 아까 말씀했던 그 나를 네. 놓고 그냥 종점까지 가도록 둔 네. 선생님과 알아야만 해. 이건 성교육 시였던 네. 것 같아요. 그죠? 등등해서 선생님이라는 존재가 이제 마냥 어렵거나 낯설지 않고 친근하게 그려지는데요. 그 시절 승일 시인님께서 선생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떤 존재로 여겼는지 궁금합니다. 전 선생님을 너무 좋아했어요. 아까 교수님도 얘기했고 선생님을 정말 좋아했고 실제로 저는 그 아카데미 같은 데서 가르치긴 하지만 시 창작 수업도 23살부터 지금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몇 년을 했는데 안 쉬고 근데 누구랑 수업하는 것도 너무 재밌어요. 서로가 서로한테 배운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첫 시집 제목도 에듀케이션이고 그렇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라는 존재한테 많은 걸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나쁜 학창 시절에 만났던 막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선생님을 만난 적은 없었나요? 엄청 많죠. 그냥 그건 사실 전 막 유전자 같은 거 안 믿어요. 근데
기질이 있나 싶은 게 저희 할아버지가 제가 본 적은 없어요. 할아버지가 제가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진 않는데 계속 이제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아버지나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들려줬을 때는 교육학자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 교육은 애증이라고, 애증을 갖는다는 건 애도 있고 증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나한테 줄 수 있는 사람만 선생님이었던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그냥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사무적인 관계이고 교통사고처럼 폭력이 가해지거나 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증을 줄 수 있는 관계만 스승과 제자의 관계다. 네. 산문, 뒤에 적힌 산문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나는 이 시를 쓰면서 자기가 얼마나 바보 같은지 남에게 선뜻 알려주는 사람이 되고자 했다. 이 시집 속에 나는 나보다 더 용감하다. 네,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일을 누구에게나 이제 어려울 것 같은데요. 시인님께서 용감해질 수 있었던 이유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을 설명하는 걸 좋아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떤 감각을 느꼈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거를 다 설명해도 전해지지 않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전해지지 않는 게 느껴지게 만드는 게 시 쓰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느껴지게 만들려면 역으로 되게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오늘 뭐 했는지를 막 설명해요. 집에 가가지고 전 결혼해서 아내가 있는데 아내분한테 설명을 해. 오늘 나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어. 근데 아내가 다 듣더니 아 그런 걸 했구나. 근데 너 오늘 뭐 했어? 잘 모르겠어. 네가 설명을 해줬는데도 잘 모르겠어. 바로 그 어긋나는 이상한 지점, 역설적인 지점, 그게 시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향해서 항상 열심히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고백의 방법을 보여주었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고백의 모습들을 봤고 그걸 조금 배운 것도 같고 그걸 배우고 있는 모습을 지켜본 것도 같고, 네, 계속 죽을 때까지 노력을 하는 거죠. 타인들과 살아야 되니까. 네. 네, 얼마나 알려주고 싶어요. 오늘 내가 뭐 했는지. 네. 굉장히 재밌는 시편들이 많아서 모두 소개를 하고 싶지만 한 가지 시만 골라서 추천을 해주신다면 시인님께서 직접 한 편을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청소년집에서 한 편을 고르기가 어려운데 한 편만 고른다면 마지막 시인 샌드를 고를 것 같아요. 이유는요? 이유는 최근에 제가 바닷가에 혼자서 글 쓰러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도 똑같이 했거든요.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나만 그러는 거 아니구나 하면서 네. 읽었어요. 난 정말 청소년이구나. 결국 마지막에 그 샌들 들고 가는 것까지 똑같더라고요. 네. 그럴 거면 계속 헹굴 이유가 없는데. 네, 맞아요. 그 어리석음까지도 청소년기에. 네. 너무 기분 좋죠. 네. 그 바다에서 재밌게 놀고 나서 마지막에 그 헹구는 그 느낌을 마지막 시로 해주셔서 저도 너무 좋았고요. 그래도 시집 이야기 말고 평소 일상이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항상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루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일상에 특별한 면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일상의 특별한 면은 고양이랑 텐트를 쳐요. 그러니까 이불로 네. 텐트를 딱 쳐가지고 고양이가 거기에 들어와서 골골거리면서 있는 시간이 매일 정해져 있어요. 한번 그렇게 하기로. 그 고양이가 정했거든요. 엄청난 행복을 숨기고 계셨네요. 너무 좋죠. 지금 사실 엄청 예쁜 직접 키우시는 고양이로 만든 티셔츠를 입고 오셨잖아요. 네. 나중에 저희 예고편 쇼츠에 다행히 영상을 담을 수 있어서 지금 기쁩니다. 네. 너무 예뻐요. 네. 네, 지금 자랑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똑똑하고 왜 똑똑하냐면 식탐이 많아요. 그래서 먹을 거 주면 뭐든지 배워요. 루틴도 있고 네. 잘 배우고 잘 네. 먹는 고양이. 네. 훌륭합니다. 너무 예쁘고요. 겁이 많아가지고 저밖에 안 좋아해요. 이름도 한번 공개해볼까요? 네, 선생님들께? 한지입니다. 한지. 이름이. 네, 우리 한지 진짜 예쁩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시인님께서 10대로 돌아가서 딱 한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 그렇다면 누구를 만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근데 이거 약간 타임머신 질문인지 아니면 진짜 10대 때로 돌아가서 내가 이제 내가 알았던 사람하고만 대화할 수 있는 건지 이걸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네. 그냥 10대 시절로 돌아간다면 저 같은 경우에 제 친구
차도화 시인의 어렸을 때로 가가지고 저보다 엄청 어리거든요. 네. 가가지고 많은 얘기를 더 나누고 싶어요. 예를 들면 넌 정말 훌륭한 시인이 될 거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제가 알았던 친구들하고만 얘기를 해야 된다면 아까 말했던 대로 저한테서 멀어진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각각 다 말해주고 싶은데 너무 욕심인가요? 가서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나는 그날 만나는 사람한테만 잘해주는 사람이야. 한 번만 날 용서해주고 너른 마음을 가져줄 순 없겠니?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저희 문장의 소리가 그래도 공적으로 이걸 박제하기 때문에 멀리 퍼질 수 있는 스피커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친구들이 어디선가 들으신다면 한 번만 날 너른 마음으로 들어주지 않겠니? 좋고요. 저희가 타임머신을 태워드려서 좀 기쁘네요. 이런 상상을 하게 드려서 기쁘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낭독도 한번 청해 들으려고 하는데 혹시 마지막 시를 읽어주실 건가요? 네, 너무 좋습니다. 샌들. 해변에서 놀면 샌들에 모래가 묻어서 모래를 씻으려고 샌들을 신은 채로 다시 바다에 들어간다. 샌들이 깨끗해지면 조심조심 모래가 묻지 않게 해변을 걸어 올라가는데 다시 모래가 샌들 속으로 들어오고 샌들에 모래가 덕지덕지 붙어서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으면 젖은 모래가 무겁고 감촉이 불쾌해. 어쩐지 인생이 망한 것 같다는 기분이 들지. 그래서 다시 바다에 들어가서 파도에 샌들을 씻는다. 씻고 더럽히고 씻고 더럽히고. 가족이나 친구들이 왜 계속 바다로 돌아가냐고 이제 그만 놀고 가자고 한다. 잠시만 한 번만 더 씻으러 갔다 올게. 그렇게 바다에 놀러 가면 항상 나는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영원히 샌들 씻는 사람이 된다. 사실 파도가 샌들을 깨끗하게 만들 때 기분이 아주 좋아. 다시 태어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샌들 씻는 바보. 마지막에는 언제나 씻은 샌들을 손으로 들고 맨발로 걸어나가지. 저도 이걸 읽으면서 그 청소년기를 싹 지나서 잘 놀고 떠난다 이런 마무리처럼 느껴졌었어요. 너무 좋아하는 바다에서 잘 놀고 떠난다. 네, 사실 저도 이상하게 기억이 그 똑같은 그 기간으로 나눠져 있지 않고 청소년기에 다 몰려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 시집을 읽으면서 느낀 게 나는 그렇게 많은 포착을 남기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다른 사람이 포착해주니 다른 시인이 알려주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떠나간 친구들에게 이제 메시지도 남겨서 너무 기쁘고요. 많은 걸 했습니다. 네. 문장의 소리 왜 처음 나오셨어요? 랩도 하실 거면서. 아니 제가 처음 나오고 싶어서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많이 불러주세요. 네, 오늘 특별한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는 소라님들과 함께 김승일 시인님의 작품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특별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817회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곳곳에 가닿을 문학의 소리를 상상하며 마칩니다. 저는 오다영이었습니다. 나무 향기가 좋아서 오늘도 연필을 들어서 사각대는 소리 귀 기울이다 반가운 소식에 고개 들면 문학 라디오 문장의 소리